특별히 하실 말씀은 혹시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도움 그런 거를 부탁은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막 부탁한다 그래서 되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우연찮게 연결을 시켜주셔요. 이런 부분식으로. 이 방송 나가면은 굉장히 100만이거든요. 100만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볼 거예요. 네. 보면은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또 도와주실지도 모르고 그럼요. 뭐 저희들도 도와드릴 거고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좀 간식으로 라면하고 가위, 후식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온다 이거죠.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끝나서 그러는데 11시쯤 오면은 11시도 아니고 일찍 오시는 분들은 진짜 뭐 8시, 9시에도 와서 줄 서야 되니까 저 공간이 작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자꾸 이제 가난한 우리가 지금 노인 빈곤이 심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해결을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무주를 주니까 몰수도 오고 그럼 사람도 만나서 줄 서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때우는 거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뵙게 됩니다. 우리 정규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예. 이렇게 스튜디오 만든 걸 직접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좋네요, 뭐. 아주 좋습니다. 저희 그 책을 좀 개정판을 좀 더 좀 다듬었잖아요. 그렇게 된 게 제목이 단단한 주식 투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과서로 이제 제목을 좀 바꿨고 그리고 수익률을 좀 바꿨습니다. 예, 이제 다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21년간 93배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거 수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다른 건 바뀐 예. 게 하나도 없고 네.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있는 분도 그랬고 인생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내가 뭐 금방 뭐 사망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 좀 바꾸시라 그래가지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뭐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그 4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이게 할 때 본의 아니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서 73배에서 93배가 됐으니까 뭐 그거 바뀐 거 내용하고 뭐 그 정도만 바뀌었고 그 외에 뭐 조금 바꾼 건 있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예. 요새 또 장이 그때 출연해주신 이후로 이란 전쟁 이후에 또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그것도 질문할 겸 또 책도 이제 저희가 책 2만 부 이상 팔면 기부를 또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부처를 좀 이제 정하러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예, 내가 얘기 좀 해보시죠. 옛날에 예. 이제 그 책을 만들 때 원고료를 안 받는데 그 이제 2만 부가 넘어가면은 수익의 3분질은 우리가 기부를 하자. 그렇게 하니까 전인구 씨가 이제 3분질 하지 말고 절반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럼 좋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기부할 데가 참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 무료로 이제 밥을 나눠주는 곳. 네. 근데 그걸 내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특히 노인분들 이제 뭐 밥을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해 먹는 것보다는 좋고 그리고 또 와서 또 사람들도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게 아니고 하루를 보내러 아주 먼 지방에서까지 오더라고. 이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봉사하는 분들, 무료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어떤 기부를 받아서 할 건데, 그 중에서 양심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자. 그래서 내가 전인구 씨한테 찾아보라고 부탁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2군데를 갔다 왔는데, 이제 여기 때 방송에 나올 거예요. 근데 한 군데는 참 좋았고, 또 한 군데는 조금 좀 그래가지고 그것 좀 포기하고 한 군데만 하는 걸로 했고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요. 2만 부 넘어가서 이제 나오는 돈이 모이면 매달 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래? 뭐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뭐 예. 매달 하는 게 좋겠지 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예. 좀 하고 보내고 이제 나한테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걸 한 김에 이제 여기 처음으로 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해야지 전인구 씨가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장이 좀 그러니까 네. 준비가 안 됐지만 짧게라도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내 생각입니다. 절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생각이니까 참조하시면 돼요. 예. 그럼 제일 먼저 여쭤보신 게 73배에서 93배로 이제 이렇게 좀 수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떤 건가요? 그 올해 이제 장이 좋아가지고 네. 4개월 동안에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어. 왜냐하면 특히 이제 OCI 홀딩스가 이제 1등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때 예. 그게 뭐 거의 뭐 더블 이상 올랐고 그때 그리고 그 외에 뭐 이것저것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꽤 떨어졌어가지고 93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그래도 뭐그 당시에는 책이 나올 때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예. 그리고 내가 그걸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나는 항상
내가 투자하는 게 딱 두 가지 큰 거에 든 게 이제 쌀 때 투자를 해야 된다. 비싸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단 조건이 이제 사양산업은 아니고 미래가 좋은 종목. 달리는 말을 안 타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읽지 않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뭐 수익률이 형편할 거 아니야. 내가 목표가 10%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더 수익률이 좋았다. 그걸 이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였죠. 반도체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 좀 너무 올라가지고 비중 1위가 됐는데 10한 3, 4%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반도체 비중이 뭐 한 5%? 4%? 5%? 그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좀 오르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에 보통 사람이 진짜 수십 명이 벌 돈을 평생 벌 돈을 벌었으니까 많이 벌긴 했죠. 근데 그건 뭐 특별한 경우였고 어쨌든 단단한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 그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이 숫자에서 어떤 게 신기했냐면 투자한 기간이 20년이 넘는데 정말 그 최근에 그 몇 달 이때만으로도 지금 73배에서 93배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복리? 때문에 복리. 예. 참 원래는 15로 했지만 지금은 엄청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73배에서 93배 해봤자 20배 올라가는데 73배에서 비교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 10에서 730이 되려고 그러면은 730에서 930, 200이 올라가야 되지만 730에서 930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쵸. 20%? 30%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게 복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 한 10년 뒤면 한 40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진짜로 뭐, 한국에서는 정말 뭐, 재벌에 속할 수도 있겠지. 뭐, 주식 투자로. 그거는 뭐, 난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하느님이 알려주실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책을 내셨지만 뭐 하여튼 10년 뒤나 또 20년 뒤에 지금 속도가 이렇게만 유지만 돼서 계속 간다면은 10년 뒤면 재벌 되겠지. 저 그 단위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뒤면 재벌 되겠지. 왜냐면 뭐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 그걸 이제 미국에서 보여줬던 사람이 워렌 버핏이었던 거고 한국에서 아직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던 사람이 없었던 건데 내가 보여주고 싶어. 그래야지 이 책이 사람들한테 어필할 거고, 책을 한 권 더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고 싶다고요.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대중이 제일 관심 많은 것들이 것 같은데 지금 증시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증시가 거의 다 오르고 나머지는 안 오르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건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이란 말이야. 두 가지를 크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는 너무 왜곡되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엄청 종목도 많고 시가총액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70%가 넘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도 지금 60 몇 프로고 소부장이나 관련된 거 치면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인력을 따져도 상장회사 인력이 한 270만, 280만, 300만 가까운데 반도체는 내가 보기엔 한 20만 명밖에 안 될 거거든. 근데 20만 명이 280만 명의 70%를 차지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 물론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한 3배 받는다 치고 60만이라 그래도 그럼 합치면 한 300 몇십만에서 60만 해야 뭐 20%도 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70%가 넘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왜곡됐단 말이야. 이게 너무 왜곡이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잘못한 게 ETF 레버리지 만든 거. 그것부터 만들고부터 나도 실적이 나빠졌고 주식이 완전히 왜곡이 됐단 말이야.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탐욕에 빠져 미쳐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고 저거만 올라간 저쪽을 산 거야. 있는 종목, 다른 종목들을 빠지고 이론적으로는 맞지. 왜냐하면은 아니 영업이익률이 80%가 나는 게 어딨어. 매출도 팍 늘어나고 메모리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가고 5년 장기 계약을 했다 그러고 미래가 너무 좋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산수로는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이치가. 특히 미국의 예를 봐도 미국에서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압도적인 그 독점 기업인데도 이익률 그렇게 안 나고 있거든.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걸 따져봐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조정이 한번 와야 된다. 꽤 큰 조정이. 그래야지만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예를 들자면 범죄자들, 이런 깡패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잘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걔들이 돈 다 벌고. 세상은 올바르게 굴러가야 되거든. 올바르게 된단 말이야. 그 또 한 가지 굉장히 그 기본적인 이론이 내가 책에서도 썼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모두가 10% 이상 벌면은 세상은 망한다 이거야. 자본주의가 무너진다 이거야.
당장 아무나 10%씩 벌 수 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망할 것 같은 얘기야. 그럼 다 주식해야죠, 사람들. 부동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망하는 데가 은행이란 말이야. 은행. 은행이 누가 예금을 하겠냐고. 10% 나오는데 2, 3% 이자 받으려고 누가 예금을 하겠냐고. 주식은 또 황금성이 좋아서 은행보다 더 좋거든. 은행 적금은 해약해야 되고 손실도 봐야 되는. 주식은 팔기만 하면 되잖아. 예. 그럼 10%면 10% 이상 나는데 네. 주식 투자하지 은행에 가. 그 은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돈을 100을 하면은 150을 대출한단 말이야. 네. 그럼 이 150의 대출이 다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도 다 망하는 거야. 웬만한 기업들은. 그러면 사람들 직장 다 잃고 대한민국 망하는 거야.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절대로 10% 이상 대중이 버는 일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단단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게 1년 이상 진행됐거든. 네.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 투자는 원래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국으로 내가 한 25%는 도망을 갔다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바로 잡힐 거예요. 바로 잡혀야 돼. 정부 차원에서 잘못한 게 많거든. 예. 이게 영업시간 늘려준 거, 그 다음에 ETF 레버리지,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조정이 올 때가 됐는데, 이번에 조정이 왔거든? 예. 뭐 오늘은 꽤 많이 올랐는데, 난 이거는 내가 ADR 효과고, 기관들이 아마 엄청, ETF, 영업하는 애들이 기관이 많이 샀어요, 오늘. 예. 자기들 사활을 걸고 오늘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 왜냐하면은 지금 큰 변화가 온 게 뭔가 하면은 애플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 메타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높은 거에 대해서 이제 큰 놈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거든. 예.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세계 최고의 그 회사가 있죠. 펀드사, 블랙락이잖아. 네. 블랙락이 중립으로 의견을 매수해서 바꾼 거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왜 크다고 보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내가 보기엔 얘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디레버리지 비중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비중 조절을 쉽게 안 멈출 것 같아. 리밸런싱을 위해서. 리밸런싱은 지금 뭐 사람들이 이제는 팔만큼 팔았다 그러는데 아니다 이거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꽤 오랫동안 갈 것 같거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한 2달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은 ETF 그 판매 회사들이 자기들 사활을 걸고 막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이유는 ADR 그것 때문에 막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겠냐 이거야. 아무리 ETF로 돈이 들어온다고 한들 개인들이 산다고 한들 그리고 ETF는 굉장히 큰 단점이 옛날에 내가 유가 코로나 때 유가가 마이너스 가지고 내가 유가에 투자하면 하려고 ETF를 산 적이 있거든. 근데 손해봤잖아. 올라갔는데도. 그렇죠. 유가만 올라갔죠. 유가만 올라가고. 그 ETF랑 이게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 이게 수수료를 줘야했기 때문에 행보만 해도 계산은 녹아나는 큰 단점이 있단 말이야. 더구나 2배면 더 하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이러면은 벌기 시작하면은 과연 돈이 들어올까? 그리고 도리어 팔기 시작할 텐데? 버는 사람들이? 그러면 ETF에서 역효과가 나가지고 더 팔 수 있거든? 거기다가 다 알다시피 국민연금도 시작했잖아. 국민연금이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반도체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빠졌는데 어떻게 팔아? 내 종목도 꽤 떨어졌는데, 조선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그걸 팔겠어? 안 팔 거라고. 많이 먹은 걸 팔게 돼 있거든? 그럼 반도체는 팔게 돼 있거든? 외국인 팔지, 국민연금 팔지, ETF도 팔지. 이 조정이 끝나겠냐, 이거야. 그럼 파는 사람밖에 없네요, 그러면. 왜 사냐면 내가 보기엔 지금 고비인 게 내가 한번 따져봤더니 3월 2월 말인가 했던 그때가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한 달 동안 27%가 하락을 했더라고. 삼성전자 내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 있어. 25% 한 번 2주 동안 그 다음에 22% 또 한 번. 그리고 오늘 올라서 사실은 오늘까지 치면 한 22% 정도 하락한 것 같거든? 22% 정도? 2주 동안에? 2주도 채 안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하락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학습 효과가 있다, 야. 전인구 씨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야. 떨어지면 사야 된다. 떨어져서 샀던 사람들이 대박이 났잖아, 그때. 그때 떨어졌을 때. 22% 떨어지고 25% 떨어져 사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올랐으니까 뭐 더블 먹기도 했단 말이야, 순식간에. 이게 지금 불과 지금 6개월 상황에 아니지, 레버리지 생기고 5월달에 생기고 붙으니까 지금 불과 한 두세 달 동안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돈 버는 사람들이 또 사게 돼 있어요. 네. 돈을 달러빚을 내서라도 사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내가 그래서 특히 ETF 랩을 이거 내가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6월 20일 사실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고. 반도체 조정 올 것 같으니까 절대 사지 말고 다른 종목도 사지 말고 무조건 관망해라. 왜냐하면은 계속 더 가면은 다른 종목 팔아서 사니까 다른 종목 못 가니까 사도 안 되고, 만약에 조정이 오면 반도체가 또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면 안 되고, 그래서 당분간 하지 말라 했다가 블로그에 있는 사람들이 99%가 나한테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몇 사람이 막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때 스트레스 좀 받아가지고 블로그 그만둘까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그 어쨌든 지금 안 좋아. 그리고 블로그 쓴 거에 4가지가 반도체가 안 좋은 게 하락할 수 있는 4가지 큰 거 이야기를 얘기하면은 첫째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면은 AI를 미국 정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동이 걸릴 것 같거든? 너무 올라가면은. 그쵸. 왜냐면 빅테크들이 지금 망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빅테크들이 이대로 가면 내가 보기에는 결국 한 절반이 망해야지 이게 멈출 것 같거든? 이 경쟁이. 그게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 좋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떠났어도 지금 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국회 의원들이 샌더슨 같은 애들은. 그다음에 또 물 문제도 있고 특히 전기료가 지금 많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막고 있냐면 니들이 그 원전 설치해. 니들이 쓸 거 니들의 빅테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지금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료가 올라가니까 이거 미국은 그렇잖아. 한전이 아니거든. 전력회사들이 다 있단 말이야, 주별로. 그러면 전력회사들이 올라가는 그거를 주민들한테 이전을 시키지 말고 빅테크들 니들이 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많이 쓰니까. 그러면 빅테크가 무슨 그거냐, 호구냐, 이거야. 그 원전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반도체는 꽤 많이 지금 주문을 해서 들어올 텐데, 이 가동을 못 할 것 같거든, 데이터 센터가. 그럼 그게 다 재고로 될 것 같거든? 그 이걸 미국 정부가 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무슨 법을 좀 자평등하게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센터 설치를 똑같이 연기를 시키는 거야, 조금씩. 예를 들면 1000대 지을 걸 한 500개만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빅테크 입장에서도 공평하잖아. 경쟁이 공평하잖아. 그럼 그렇게 반발이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IPO 실패. 근데 벌써 나와버렸잖아. 실패할 것 같으니까 딱 오픈AI가 뺐죠. 연결해버렸잖아.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 나는. 왜냐면 이번에 스페이스X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거든, 현재까지는. 일론 머스크 걔는 정말 자본가 같아. 기술자보다도. 그건 걔는 난 사람인데. 4%만 딱 공개를 했잖아. 보통 한 16% 정도 하거든. 20%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엄청난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야. 투자자들 물량, 그 다음 직원들 물량, 자사주 물량.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스페이스X는 반토막 난다. 그러면 과연 오픈AI가 상장에 성공할까? 클로드까지는 되겠지만, 그럼 실패하면은 반도체 박살난다고. 당장 뭐 소프트뱅크가 망할 거고, 소프트뱅크 부도날 거거든? 실패하면은. 그러면 이미 오픈AI가 엄청나게 주문해놨던 그 반도체, 엔비디아 반도체는 다 누가 사줄 거야, 그거를. 그럼 반도체 폭락할 거라고. 그거 하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 지금 뭐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 나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81%거든 2분기가 지금 마이크론이. 그럼 3분기는 내가 보기엔 90% 나오거든. 왜냐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이렇게 막 폭등하고 있으니까 90% 나오면 과연 그게 좋은 건가? 세상에는 모든 게 다 그게 있단 말이야. 반드시 반대급부가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TSMC는 오랫동안 이익률을 40% 이하로 먹었다고. 딱 필요한 만큼은 먹겠다. 요번에도 그랬다 그러잖아. 고객을 살려야지. 니들만 살라 그러냐. 가격 좀 그만 올려 그랬다 그러잖아. 그래서 TSMC 주식 차트 보면요, 꾸준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 엔비디아 같은 데는 이렇게 한다고. 그 특히 엔비디아가 이번에 많이 떨어졌잖아. 엔비디아가 왜 떨어졌겠어? 엔비디아, TSMC는 독점 기업이요. 자기들 영업이익률 99%까지 만들어도 돼. 안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니, AI 그 경쟁에서 지는데, 빅테크들이 안 사겠어? 지금보다 가격을 3배 올려도? 엔비디아 반도체? 근데 그렇게 안 올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 이거야.
이건 떨어지게 돼 있어. 50%까지 떨어져야 돼. 영업률이 떨어질 거야. 그럼 이게 뭐 정부의 압박이나 이런 형태로 돼요?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어떻게든 자율적으로 자기들도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의 안쪽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면은 정부의 무슨 뭐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기타 뭐 등등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메타도 지금 나왔잖아. 네, 잉여 쓰겠다고. 네. 자기 반도체 그걸 안 쓰고 남한테 주겠다고. 그만큼 그러니까 재고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메모리 3사들도 이제 가격을 올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도 50%밖에 안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요 근래 TSMC도 많이 올랐어. 60% 가까이 됐다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왜? 메모리 3사들이 너무 올려가지고 같이 묻어간 거지. 근데도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20%가 하락했거든? 왜 하락했겠어? 그런 독점 기업인데. 그 너무 지나친 영업이익률. 이게 리스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범용 메모리가 한계가 있죠. 구조적 한계가 있잖아. 이거는. 그지? 우리가 쓰는 핸드폰, 네. PC, 또 뭐야.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PC, 핸드폰, 컴퓨터, 그 세 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데가.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핸드폰 별로 크게 좋아지는 거 없잖아. 그쵸. 이게 2배로 올라가는데 사겠어? 지금 못 사고 있어요. 저희도 못 사고 있어요. 그거 아무도 안 산단 말이야. 네. 그러면 아무리 데이터 센터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쓴다고 한들 중국 거 안 써도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너무 올랐거든. 그러잖아. 하이닉스에서 그랬잖아. HBM보다 네. DRAM, 낸드가 더 수익성이 좋다고. 네, 마이크론도 그렇게 나왔고요. 데이터. 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어려운 HBM인데. 이것도 이치에 벗어난 거야. 그거 바로 잡히게 돼 있거든. 왜? 사람들이 안 사서. 그럼 가격 떨어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겠지. 지금은 뭐 80%, 90% 해도. 그럼 반도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사람들은 어쨌든 주가가 오를 때는 계속 오른다 생각하고 떨어질 때 떨어진다 그게 생각하니까. 대중이지. 그러니까 주식에서 10%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하기 힘든 게 대중이 좋아하는 말만 해야 될 거냐,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거냐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이제 본인의 신념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블로그도 많이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종종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좀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된 거란 말이야. 네, 맞아요. 뭐 선전을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유명한 작가도 아닌데 유명하게 오렌 버핏처럼 이름 난 사람도 아니고 왜 됐겠어. 블로그에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나를 지켜봤잖아. 그러니까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어떤 분들은 뭐 5권, 10권도 사고 거의 다 샀거든. 우리 블로그 현대는 4,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어쨌든 한 몇십만 명도 아니고 거의 다 샀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나오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 됐단 말이야. 또 이제 20년 지켜보고 블로그 분들도 다 지켜봤지만 정말 긴 흐름에서 계속 보면 하셨던 말씀대로 거의 다 이루어져 가잖아요. 좀 그런 게 네, 산업이 거의 이게 뜰 거다 그랬더니 이 산업이 정말 뜰 수 있나 했는데 보니까 좀 떠가고 예전에 K-팝 뜬다 했을 때도 K-팝이 뜰 수 있는데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뢰와 다져졌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책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특히 학교에서 이런 거 보고 좀, 선생님들이 보고 좀 애들 경제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애들 너무 몰라. 경제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나라가 망하고 주식으로 돈을 벌면 나라가 흥하거든. 이걸 왜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님이 좀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규진이 형님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일했었어가지고 옛날에.